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이어서 해군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요, 몇 달 전에 벌어졌던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후속 보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번엔 해군입니다. 해군에서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인천의 한 섬에서 복무 중이던 여중사 A씨가 같은 부대 소속 B상사로부터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신체 접촉을 당한 겁니다. 그걸 바로 그 당일에 상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5월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2차 가해가 계속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8월 9일에 여중사 A씨는 군에 정식 신고를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벌어지고 세상 발칵 뒤집혔던 게 2달 전인데 어떻게 해군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는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직접 들은 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만나보죠. 하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하태경입니다. 예. 손금 봐주겠다면서 성추행을 한 게 5월 27일이라고요. 예. 바로 그 당일날 주임 상사한테 곧바로 보고를 했네요. 그렇죠. 바로 했죠. 예. 그때 군 당국이 어떤 정식 신고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 사건 참 안타까운 게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군 여중사 사건 때문에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고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장례식장까지 갔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면 즉각적인 분리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저도 그 당시 국방위에서 장관하고 이 문제를 또 논의를 했고 그랬는데도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이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다. 사실상의 타살이다. 좀 하나하나 볼게요. 차근차근히 좀 볼게요. 자, 그날 신고를 하고 주임 상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조사든 경고든 징계든 분리조치든 모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줄 거라고 피해자는 기대를 했을 걸 텐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게 황당한 게 당시에 지침을 다 내렸거든요. 위에 신고를 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이제 가해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직속 상관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점심 때 화해하자고 불러놓고 이제 술 한잔 따르라, 술 안 따르면 3년간 재수 없다, 이런 악담을 하고. 가해 상사가요? 가해 상사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업무를 안 준 거예요. 업무 배제예요. 네, 업무 배제를. 그럼 이거는 이 상황을 윗선에 보고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까? 일종의? 조용히 덮고 가자라는 압박이었겠죠. 어떻게 하자고요? 조용히 덮고 가자. 조용히 덮고 가자라는 압박. 그러니까 이제 그 여중사는 이제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 바랬어요. 근데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또 이제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그 위에 상사가 또 상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가해 상사 위에 또 상관, 그렇죠. 거기서도 조용히 덮고 가자고 계속 무마 작업을 했고. 그래서 무마 작업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은폐가 있었죠.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것이, 이 사망한 여성 중사가 처음부터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이제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과도 받고 후속 조치도 있고 하기를 바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윗선에서는 정식 신고가 아니었어도 상황을 다 알고는 있었는데 덮고 가자는 식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진급 케이스였어요. 이 여중사가. 올해 진급 케이스여가지고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고가 점수에 영향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이 여중사는 막 들어온 여중사가 아니라 지금 그 군에 들어온 지 11년 차거든요. 그래서 군의 애정이 굉장히 강하고 군 내에서 자기 커리어를 계속 쌓으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군인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급을 이용해서 이제 은폐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묵살시킬 수 있겠다 하니까 가해자도 사과를 안 하고 2달 반 정도를 버티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 여중사가 부모님께 보냈던 카톡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부모님 측이 제공해 주신 그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지난 8월 3일에 부모님께 보낸 카톡입니다. 그 지난번에 미친놈 있었잖아요. 제가 그대로 좀 전할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거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미친놈 있었잖아요. 근데 이래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8월 3일에 그러니까 해군 본부에 정식 신고를 한 건가요? 참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족 측에서는 이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 2차 가해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2달 이상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그죠. 이제 못 견딘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2차 가해는 애초에 가해를 했던 그 가해 상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위쪽 라인까지 다 같이 가담한 거예요? 상관이 관여돼 있어요. 다 가담을 한 거예요? 위에 상관도 그러니까 어느 상관이 어느 선까지는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구속된 가해자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덮고가자 그 진급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회유성 협박을 계속했던 겁니다. 저는 그 가해자 가해 상사에 의해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거라고만 해도 엄청 심각하지만 여기에 만약 그 윗선까지 알고 있었는데 조직적 은폐까지 있었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생기면 1차적으로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은폐와 협박을 통한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그것도 공군 여중사 사건 그 와중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기절할 노릇인 거죠. 그 2차 가해는 와서 술 따라라는 거, 또 업무 배제,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가 점수 안 줄 수 있다. 진급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무사 네트워크가 내가 있어서 너 힘들게 할 수 있다. 기무사에 네트워크 있다? 네, 그렇죠. 인맥이 있다? 너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대요? 뭐 그런 얘기. 그거 누가 했답니까? 그 얘기는? 이게 어쨌든 상관이라고 해요. 그거는 가해자 말고 그럼 그 위 상관이요?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가해자 그 상사가 직접 한 건지 다른 사람이 한 건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 수사를 좀 해봐야 돼요. 이거 뭐 명백한 2차 가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쾌활하고 강인한 성격의 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족분들은. 그리고 이제 카톡 그 주고받은 걸 쭉 보면 본인이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더 위로하는 거고 그리고 유족들도 사실 이제 진급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유족들도 그 과정 상황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딸을 이해를 한 거죠. 딸이 좀 진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딸이 참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2차 가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급을 매개로 굉장히 그 치졸한 협박을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결국 군의 기강 문제를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서욱 장관이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7번째입니다. 대통령도 크게 화를 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장관 경질설부터 자진사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 문제부터 보면 어쨌든 군 통수권자고
대통령께서 공군 요정사 빈소에 가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예. 전혀 영이 안 서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대통령 이 죽음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큰 책임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뭐 대통령이나 유족들, 장관까지는 이번 케이스는 알 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그러니까 업무상의 책임보다도 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유족들한테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직 없었다. 적어도 이 사건이 이 정부에 의한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지만 타살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군 통수권자가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근데 화만 내고 지금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하. 이것도 좀 황당한 거죠.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냥 화낼 일이 아니다. 그렇죠. 본인 지시가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자, 대통령의 이거고. 사과 그렇고요. 장관은요? 장관은 사실 식물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식물장관. 그렇게 공군 요정사 사건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신고를 하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밑에서는 뭐 장관령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장관령은 무시해버리고 뭐 조용히 듣고 가겠다라고 사실상 항명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장관 말이 이렇게 무시가 될 수 있죠? 그때가 어떤 기간입니까? 공군 여중사 사건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관 말이 안 먹힐 수가 있죠? 장관은 그냥 뭐 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계속 군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 시기만 넘어가면 조용히 그 시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뭐 시끄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사실 이런 경우도 각 부대별로 강력하게 이제 지침을 내리고 또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부대 지휘자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로 보호 조치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경질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 의원님? 지금도 영이 안 섭니다. 누가 장관? 그러니까 이미 영이 안 선 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휘가 안 먹히는 지휘관이 있으면은 군대만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얼마 안 돼서 또 벌어졌다는 데서 참 좌절하게 되는데 하태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잠깐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주말에 난데없이 녹취록 유출 논란이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당대표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그걸 풀어보자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어찌된 일인지 녹취록이란 이름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통화 내용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녹취로 풀어서 기자들한테 돌렸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 녹음 기능이 있었던 건 맞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동 녹음 기능. 자동 녹음이 됐지만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 작성된 녹취록도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돌고 있는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자들이 녹음 파일 듣고 찍은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구두로 말한 걸 정리했다는 건가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 정리된 게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기자들이라는 건가요? 실무자라는 건가요?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기자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상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령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가 유출했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이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돌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아주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령 가지고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건 서로 자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녹취록 돌아다니는 것에 있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유출한 게 아니니까 빨리 이거 진상규명을 해서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만 확인이 되면 이 대표 측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정말 허무개그로 끝날 사안이에요. 아, 이거 결국 그럼 진상규명을 하고 좀 털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서로 오해가 깊으니까 이 돌아다니고 있는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예. 이 대표 측도 떳떳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바깥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떳떳하다는 입장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진상규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고 털고 가자. 그래서 이 대표 측이 가장 절박하다. 이 녹취록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만 파악이 되면 이 사건은 서로 좀 겸연시자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팩트 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3자들이 끼어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당내 분란이 심각한 것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제3자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윤석열 캠프에서 반대하는 그 경선 토론회 그거 결국 정책 발표회 쪽으로 가닥 잡은 건가요? 후보님들 다 동의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직 최고위원회를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도 후보들이 다 합의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정견 발표회 정도면 저는 윤석열 후보 측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대표 측에게도 어쨌든 제1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로 보면 먼저 먼 일을 실행하기 전에 윤 후보 측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이렇게 좀 정돈된 형태로 좀 당을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친하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방에 훅 갈. 그러니까 좀 제가 했어요. 역사의 죄인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대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당권 다툼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로 이 대표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서로 좀 한발 좀 물러서서 자제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